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실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차트나 기술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돈의 흐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안에 있는 하나의 코인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이 위험자산 시장 안에 있는 하나의 시장일 뿐입니다. 이 위험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반대로 안전자산 시장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시장의 상품은 바로 채권이 해당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들이 과연 현재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안전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돈들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위험자산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으로 흘러가야지만 결국 이더리움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제 직전 영상의 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랑 오늘 이더리움에 관련된 기사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는데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들을 좀 전달 드릴까 하다가 좀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 이 뉴스를 두 가지를 골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기사와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래들의 흐름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영상 여러 가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고래에 관련된 기사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많이 나오죠. 정말 지겹도록 한 번씩은 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직결적으로 당장의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대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흐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얼라이즈드 캡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지표는 3년에서 5년 사이죠.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으로부터 해서 3년 전, 5년 전의 가격대부터 해서 매집해한 세력들의 흐름들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쭉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파란 색깔은 쭉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쉬운 것부터 해서 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보시면 장기 지지선을 재돌파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주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기술적인 이전 보조 지표를 가지고 와서 상승 채널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지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채널을 만들어 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지표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어렵지만서도 제가 보고 있는 장기 이평선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평선이라는 것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방법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 이평선들도 자주 활용하고 있지만서도 장기 이평선을 꾸준히 계속 체크하고 봅니다. 특히나 하락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 이평선인데 바로 이 검은 색깔 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은 뭐냐면 바로 600일 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업비트 차트, 트레이딩 뷰 차트 쓰시는 분들은 600일 선을 설정을 하시고요. 쭉 길게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바닥을 형성할 때 변곡에 해당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2025년도 7월 달이에요. 4, 5월 달에 팩트라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이슈와 여러 가지 크립토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 검은 색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이 자리들을 계속해서 저항 먹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기 시작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또 강력하게 붙어주고 그 이후로부터 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남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이탈을 하고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섰을 때는 보시다시피 이 검은색 600일선 구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함과 동시에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하락 시그널로 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2024년도 9월, 10월, 11월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지는 못했지만 한번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지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완전한 지지 라인을 막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완벽한 지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지표를 활용을 할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 지표의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2023년도 10월 달이에요. 이때는 2023년도 10월 달 이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한 번의 큰 상승력은 여러 차례 보여줬지만서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강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자리를 한 번에 쭉 하고 돌파한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돌파를 한 순간부터 어떻게 됐나요? 이 당시에 230만 원 내부터 해서 보시다시피 거의 570만 원, 580만 원 구간들까지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의 시작점 그리고 끝의 지점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과대 낙폭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긴 흐름들 안에서 한번 이탈의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런 구간 안에서 투자를 한다, 이제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무조건 떨어진다, 한 번에 이탈 가능성은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는 시점들, 이탈했다가 회복해주는 시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매수 타이밍을 많이 노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시장, 거시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이어서 돈의 흐름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렸었던 TJ 잔고 보는 방법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자금들이 유동성 자금들이 풀어질 때야말로 위험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다시 한번 더 재돌파하는 시점들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업비트 차트 켜놓으시고 600일선을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활용해보면 괜찮겠다. 나중에 바닥 짚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이탈했다가 회복해주죠.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제 12월 달에 있을 이슈 말고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 다트 기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아직 이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 안으로 자금들이 크게 유입이 되려면 먼저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이슈부터 먼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MSCI에서 편출이 확정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600일선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매하려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나서 그런 조건들이 다 부합을 했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년 15일까지, 1월 15일까지는 좀 더 관망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에는 이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자, 바닥을 지켜준 지가 8, 9, 10, 11월이에요. 11월부터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때도. 보통 바닥을 짓게 되면 못해도 3개월은 횡보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겨우겨우 바닥을 짚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여유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단타를 해가면서 수익을 쌓아두고 얼마든 간에 수익을 쌓아놓고 현금을 보유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정답이라는 것은 없지만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거시적인 문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문제들 다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고 대응해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 충분히 또 좋은 시기들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단타도 해나가면 좋은데 지금 무자비하게 막 어떤 것들은 급등하고 내 거 들고 있는 건 또 급등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시기들이 차분하게 잘 대응해 나가고 현금 잘 보유해 나가시면서 한다면 충분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는 시장 왔을 때 잘 대응해 가시면 충분히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이평선에 대한 구간들이 여러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면 제가 이제 단타를 할 때 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4시간 봉에서 50일선을 주로 많이 봐요. 대표적으로 어저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제 영상 보신 분들 1인치 다 들어가 보셨을까요? 1인치 제가 어저께 밤에 여러분들 미리서 올라갈 때 자, 실시간 대응 진짜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께 추천은 다 영상에서 똑같이 드리잖아요. 근데 대응이라는 게 여기까지 올라갈지 저기까지 올라갈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100% 확정은 못 지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그때 당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영상에서 똑같이 추천드리지만서도 매도할 때는 제가 구독자방에서 해드리고 있다는 점만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인치 들고 가시는 분들 어차피 또 들어갈 거예요. 자, 어차피 이거 안 죽었어요. 다시 내려오면 295원 이하에서 한 번 더 잡을 거니까 혹시나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은 295원짜리들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빨간색 선이에요. 이 빨간색 선을 쭉 넓게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 계속 저항받고 있다가 돌파한 순간부터 시세 주죠. 이탈하니까 하락 추세. 그리고 나서 다시 재돌파하니까 또 시세 주죠. 언제? 어저께.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삼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우리가 리스크를 낮춘 상태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빨간색 선 4시간 봉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빨간색 선 50일 선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하나 더 나간 게 있죠. 지금 아비트럼 다 들고 계실 겁니다. 320원짜리들 318원짜리들 계속 나갔었죠. 이제 그저께는 316원에서 나갔었고요. 자, 이거는 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더리움이 이제 다음 주에 이슈가 있고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수혜는 누가 받는다? 레이어 2다. 그래서 레이어 2 안에서도 옵티미스틱 롤업의 대장이 아비트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또 빨간색 라인들 돌파를 했죠. 제가 첫 매수는 300원대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을 때는 370에서 380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320원. 자, 여기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타고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아까 1인치도 보시면 여기 타고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20원이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도 단타 하나 더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내일 단타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들 제가 어떤 기준점을 삼아서 트레이딩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보셨을 때 아무래도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응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방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아직 안 들어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내일도 단타 할 겁니다. 단타 코인은 하루에 한두 개씩은 흐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대응해드리고 설명드리고 추천도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이제 이번에 1인치를 매도를 했으니까 한 개 더 나갈 거라서 내일 또 단타 하실 분들은 단타 구독자방 꼭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까지 해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방의 링크를 문자로 딱 보내드릴 거예요. 어차피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면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또 갖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우리가 고래에 대한 흐름들을 볼 때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장기 고래와 그리고 이제 중기 고래 이 정도 딱 두 가지를 봐요. 왜 두 가지를 보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다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들을 먼저 보시면서 영상을 같이 보시는 게 그래도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지표를 보려면 돈을 주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고민을
작업들을 하다가 이걸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지표 그대로 해가지고 이 코드를 여러분들께 댓글에다가 달아드릴 거예요. 이거 복사한 거를 그대로 달아드리면 들어오시면 바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유료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영상을 찍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